이렇게 대출력 파워앰프를 만들기 위해서 진동, 공진, 노이즈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설계와 구조로 할 수 있고, 자, 파워앰프 증폭 단계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입력 스테이지가 있고, 게인 스테이지가 있고, 드라이버 스테이지, 출력 스테이지, 피드백 회로, 전원 공급 스테이지, 그리고 보호 회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원부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전원 공급 장치는 두 개의 대형 트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각각의 페이즈를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듀얼 변압기를 쓴 이유는 각 페이즈 간의 이상적인 노이즈 격리를 위해서 페이즈를 나눠서 전원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출력 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해서 아까 들었던 음악에서의 이 빠른 스피드는 역시 전원부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험을 없애기 위해서 용접된 니켈 도금 직사각형 강철 케이스 안에 플로팅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내부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메인 트랜스포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래쪽 강철 케이스 안에 완전히 밀봉되어 있는 것을 지금 내부 사진에서 볼 수 있고요. 각 변압기는 진동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어떤 물체와도 접촉하지 않도록 케이스랑 격리되어 있고, 케이스는 자기적으로 차폐되어 있고, 독특한 광물, 유리 및 수지 코팅 화합물로 고질량 캡슐화해서 험이나 작동 진동을 제거했다. 이 볼더 제작자가 이제 제프 넬슨 씨죠. 제가 몇 번 만나본 적도 있는데 어떤 그 사람 성격을 그대로 보는 듯한 어떤 완벽주의자가 만든 그런 전원부 설계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브릿지 정리 후에는 48개의 대형 4700 마이크로페럿의 전해 필터 캐퍼시터가 출력단의 저임피던스 전원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수의 분산된 커패시터를 사용하면 전력 공급과 재충전이 더 빨라지고 출력 전력이나 부하에 관계없이 작동 중 고조파 노이즈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이내믹 및 트랜지언트 응답이 크게 향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 들었던 음악 킬링 스트레인저스에서 그 발군의 트랜지언트 능력 역시 전원부부터 시작을 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별도 전원부인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원 공급 장치는 오직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 시스템만 전력을 공급하고, 내부 사진에서 보이는 이 조그만 요거겠죠.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로직 시스템의 노이즈가 아날로그 증폭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금 양쪽에 보면 하얀색 부품들이 보이는데 저게 옵티컬 전송 장치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광학적으로 절연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원부를 설계한 앰프는 어떤 정숙성을 내주는지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Sometimes so hard to see. When I lay down and forget this, you need to be telling me.
자, 아네 아스크빅이죠. 리버티를 들어봤는데요. 주로 이제 보컬의 청아함이라든가 낮고 깊게 깔리는 저역, 아련이 사라지는 어떤 부드러운 잔향, 그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음악인데, 일단 첫 느낌부터 굉장히 색다르게 무섭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적막감으로 음악이 시작한다는 느낌이요. 그야말로 볼더가 얘기하는 정숙성이 무엇인지 이 음악 인트로에서 정말 적막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건 무한대로 넓어진 것 같은 사운드 스테이지요. 음상은 컴팩트해졌고 음상과 음상 간의 어떤 빈 공간, 음상의 경계, 음의 자연스러운 피오름, 이런 것들이 약간 새롭다 할 정도로, 그리고 아네트 아스크빅의 목소리가 이렇게 청아하고 맑았나? 그런 느낌이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은 건 뭐냐면 이 피아노 타건 음입니다. 뭐랄까요? 어떤 뜨거운 불덩어리를 안고 있는 듯한 이 강렬한 피아노 타건 음도 다른 시스템에서는 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강렬함,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이 색소폰 소리는 그 안에 있는 음의 밀도와 이 진한 음색, 이거보다 약간 열받던 느낌이었는데 정말 강렬한 색깔로 칠해진 유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초저역의 구르릉거림이야 어떻게 보면 볼더 2150, 천하트의 대출력, 그러니까 당연하다 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더 쉽게, 너무 더 깊게 초저역의 에너지가 사실은 이렇게 정의가 돼야 돼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깊고 무겁고 깨끗한 저역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기계적 설계 부분을 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단단해 보이는 알루미늄을 가공을 한 아주 멋진 디자인, 볼더사 자체 CNC 가공센터에서 다 가공된 거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게 이게 히트싱크인데요. 사실은 A클래스 1000W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히트싱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열판 가공도 일반적인 앰프랑은 좀 차별화가 돼 있는데요. 이 히트싱크가 약 36kg의 무게에 알루미늄 솔리드 빌렛에서 절삭 가공을 한다는데요. 일반적인 파워앰프 이렇게 A클래스 보면은 방열판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핀은 공명 현상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히트싱크에 직접 부착된 출력 소자로 기계적 공명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성 공기 흐름 냉각을 하기 위해서 히트싱크 전체 길이에 따라 이렇게 다 수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이게 그냥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위한 이런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PCB 회로보드도 뭐 지지대나 나사 이런 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공 프레임에 슬라이드로 장착을 하고 그 슬라이드 사이에는 비전도성의 감쇄 재료로 진동이나 공명으로 인한 마이크로포닉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거기에 더해서 하단에는 9개의 감쇄 및 충격 흡수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층으로 된 발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출력 파워앰프를 만들기 위해서 진동, 공진, 노이즈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설계와 구조로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완성도 높은 음이 나오려면 단순한 증폭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그럼 음악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닐스 로프그렌의 베이스 앤 드럼 인트로, 이 음악 많이들 들으시는 음악이죠.
압도적이다. 그런 표현이 맞겠죠. 저역의 에너지라든가 트랜지언트 능력, 그 베이스 플럭 연주라고 그러죠. 그 베이스 줄하고 그 프렛이 닿으면서 나오는 그 강렬한 파열음, 그리고 정말로 화려한 연주의 기교, 진짜 연주자의 몸짓이 느껴질 정도의 어떤 그런 리얼함, 그리고 베이스음이 낮은 음계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그 저역의 에너지, 그야말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사운드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개인 스테이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볼더 앰프의 설계상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해라. 그러면 이 개인 스테이지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 스테이지는 입력 단계의 아주 미세한 신호를 증폭해서 출력단으로 보내는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회로단인데요. 볼더 2150에는 99H2라는 개인 스테이지를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볼더를 있게 한 게 990 개인 스테이지잖아요. 그 990 개인 스테이지의 3세대 버전으로 H는 하이 볼테이지를 의미하고 뒤에 숫자 2는 앰프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가 플러스 위상용, 하나가 마이너스 위상용으로 입력 버퍼링과 전압 게인을 제공하며 높은 슬류 레이트, 넓은 대역폭, 높은 전류 출력, 낮은 왜곡 및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제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성도 높은 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지 않는구나. 그거를 이 볼더 2150 파워앰프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악을 또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원래 이 곡은 예정에 없었던 음악인데 아델의 When We Were Young을 들어볼 건데요. 많이 들었던 노래죠. 이것도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to the way you move.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you feel like hom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But if by chance you're here alone, can I have a moment before I go?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young. Let me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re scared of getting old and made us restless. It was just like a movie. 멋집니다. 사실 이게 녹음이 잘 된 오디오 파일용 음악은 아니죠. 하지만 이 노래 자체가 좋아서 자주 들었던 음악인데 어떤 음악의 자연스러움보다는 요즘 음악답게 아주 엣지가 선명한, 약간 크리스피한, 정말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모든 그 음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초고해상도 느낌이요. 마치 MRI로 내부를 다 보여주듯이 그렇게 재생된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사실 이렇게 고해상도로만 나오면 소위 말해서 음악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음악적인 부분도 정말 음과 음의 이음새를 정말 매끄럽게 이어주면서 이 음악 자체에, 이 노래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지금 제조사에서 밝히는 건 20에서 2만 헤르츠
플러스 0dB, 마이너스 0.04dB라고 해서 굉장히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스펙을 발견을 했는데요. 앰프의 SMB가 135dB라고 합니다. 파워앰프에서 SMB가 135dB가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지?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하이엔드라 그래도 그 뭐 110dB, 120dB 정도를 표기를 하지 이렇게 135dB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앰프는 거의 없거든요. SNR, SMB 표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언웨이티드 방식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A웨이트도 많이 쓰죠. 그래서 언웨이티드는 모든 주파수를 동일하게 고려한 측정 방식을 언웨이티드라고 그러고, 웨이티드는 사람의 귀에 더 잘 들리는 주파수 대역을 강조해서 측정한 것으로 해갖고 측정치의 기준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135dB면 대단한 SMB를 갖고 있다. 그런 SMB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까 들었던 리버티에서 그런 정숙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닐스 로프그렌 그런 강력한 베이스가 나오는 음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출력단에는 무려 80개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 쓴 이유가 많은 수의 출력 소자로 각 개별 소자에 필요한 열 사이클 범위를 줄이고 높은 전력 처리 중 각 소자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래서 전체 출력의 한 출력 소자는 작은 부분만 담당을 해서 더 낮은 왜곡 수치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글쎄요, 볼더니까 이런 음악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1905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 자체가 그 러시아의 피해 일요일 사건을 주제로 쇼스타코비치가 작곡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긴박하고 참혹한 분위기를 이 음악으로 풀어낸 건데요. 특히 관악기 파트가 굉장히 날카로운, 굉장히 강렬한 패시지를 연주를 하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사운드 자체가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듣기 힘들 정도로 혼탁하게 막 뭉칠 수도 있고, 전 오케스트라 단원이 풀스케일로 연주를 해대는 투티 대목에서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앰프의 느낌은 아, 이거 기다렸어, 이런 음악 이 정도는 일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 음악이 갖고 있는 극도의 긴장감,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기는 이거는 일도 아니라는 그런 어떤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볼더 2150 파워앰프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볼더 앰프는 뭘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나 마음에 든다고 소유할 수 있는 앰프가 아닙니다. 일단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그 다음에 음악,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파워앰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돈 많은 사람이 음악이나 오디오에 취미가 없으면 이렇게 비싼 앰프를 살 이유가 없죠. 돈이 많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그림을 살 것이고, 남한테 과시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고급 자동차를 사겠죠. 거기에 또 하나의 까다로운 조건이 볼드 앰프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소리를 알고 소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선택할 수 있는 앰프다 보니까 정말 까다로운 조건. 과연 그래서 이렇게 비싼 앰프가 얼마나 팔리겠어? 근데 이 볼더라는 회사가 1983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40년이 넘었죠, 이미. 이 전신인 2000 시리즈 파워앰프가 나온 게 1995년입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2013년도에 2100 시리즈가 나왔으니까 이 파워앰프가 출시된 것도 10년이 넘었죠. 40년이 넘게 하이엔드 앰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정말 표준적인 브랜드다 할 수 있는 메이커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다. 그 오디오 파일들이 계속 구매를 해주니까 회사는 점점 성장을 하고 유지가 되는 거겠죠. 이 앰프는 정말 가장 완벽한 앰프를 찾고, 내가 오디오를 시작한 이상 하이엔드 사운드의 끝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겐 정말 이 볼더 2150 이 파워앰프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세팅과 튜닝의 관건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이 하이엔드 오디오로 갈수록 세팅하고 튜닝은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시스템 세팅을 말씀을 드릴게요. 스피커는 알렉스 V고요. 스피커 케이블은 안스주 D2를 쓰고 있고요. 인터커넥터도 안스주 D2를 쓰고 있고요. 볼더 2150은 전용 파워 코드가 있습니다. 30A짜리 커넥터로 해갖고, 볼더 파워앰프에는 볼더에서 나온 전용 파워 코드를 썼고, DAC 로시니에도 안스주 D2 파워 코드를 썼고요. 근데 프리앰프에 무슨 파워 코드가 들어갔냐? 시너지스틱 리서치 SRX XL, 요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거든요. 플래그십. 그 파워 코드를 꼽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케이블 튜닝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앰프도 뉴트럴, 윌슨도 거의 뭐 뉴트럴의 레퍼런스라고 할 정도로 엄정 중립의 사운드를 추구하다 보니까 제 취향으로 약간의 좀 부드러운 질감을, 좀 따뜻한 음색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 포인트로 시너지스틱 리서치 SRX 파워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 프리앰프 파워 코드를 바꿔주면서 이 스피커 토잉 각도를 제가 바꿨어요. 그 정도로 예민한 시스템입니다. 파워 코드를 바꿨더니 소리는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졌는데, 뭐랄까요, 약간 크리스피한, 방금 전에 들었던 그 느낌이 조금 아쉬워서 스피커 토잉 각도를 약간 바꿔줬더니 다시 고역의 에어리함, 크리스피함도 살아나고 중역대의 어떤 질감도 차오르는 그런 만져주는 재미, 세팅하는 재미. 사실 오디오라는 취미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취미라기보다는 계속 나만의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게 오디오 파일이란 취미잖아요. 그런 오디오 세팅과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 볼더와 윌슨의 조합은 최고의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익사이팅한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더 2150 모노블록 파워앰프 리뷰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